도시의 생활에 지쳐 여유로운 일상을 꿈꾸며 은퇴 후에는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35년을 일하시고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을 돌보며 계속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고요. 아버지가 벌어온 노동소득으로 두 분은 알뜰살뜰 돈을 모으셨고 퇴직하고 노후에는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결국 한 10년 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셨고 지금도 소유,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 한때 원룸 다가구 주택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원룸이 아닌 수도권의 아파트, 아니 저희 지방의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그 대장 아파트는 그 당시 3억 7천만원 가격에서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받은 게 있지 않냐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아예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원룸 다가구 시세 상승분을 더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저렇게 상승할 때 다가구는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구의 대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마저도 지방인데다 재개발 예정지 등이 아닌 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되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장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그냥 현재 가격만 저렇게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두 분이 사시면서 만족할 만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가구 원룸이 5억입니다. 그럼 그 5억 원을 나누어 대장 아파트 3억 7천만원, 다른 아파트 1억 3천만원 두 채를 매수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다주택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장 아파트만 매수하였어도 물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했으니 부동산 지역 사이클에 따라 투자용 아파트를 팔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다시 재투자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여 왔다면 현재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시 전원주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다가구 원룸 주택에 사시다가 4에서 5년 전부터 점점 도시가 싫다는 것입니다. 텃밭도 가꾸고 싶고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워낙 알뜰한 분들이라 그 와중에도 돈을 모으셔서 2007년 개봉한 영화 밀양을 아실 텐데 그 밀양의 저렴한 전원주택을 2019년에 구매하셨습니다. 부모님 수라 저와 남동생이 있고 저희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자주 찾아뵙고는 했는데 무엇보다 저희와 동생네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하긴 했습니다. 텃밭에서 가꾼 소소한 농작물도 직접 수확해보고 들판에 핀 꽃들도 구경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도 하고 청개구리랑 잠자리도 잡고 그랬습니다. 그 추억들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시다 마음이 슬슬 바뀝니다. 다가구 원룸 관리도 너무 안되고 저희 거주 지역과 밀양을 오고 가면서 거주를 하셨는데 생활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거기 전원주택 마을 이장인가 하는 분도 자꾸 찾아와서 뭐 온갖 명목으로 자꾸 은근히 돈도 요구하고 또 어차피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 원주민들과 아예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책을 통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원주택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원주택 매도를 위해 저와 동생이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마을과 인근 부동산에 다 매물 내놓고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활동도 병행하시는 부동산 소장님들께 매물을 소개해 내놓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매수 후 2년 맞춰서 2021년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딱 본전 매수한 가격에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전원생활을 꿈꾸시나요? 저희 부모님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전원주택을 반대합니다. 첫째, 일단 매수는 쉽지만 매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둘째, 시세 상승이 아파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그 생활이 광명이지만 한치 앞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넷째, 생활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 특히 병원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구급차가 오는 시간, 병원으로 가는 시간 등이 너무 걸립니다. 다섯째,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수 문제입니다. 그 집에 나무 데크가 있었는데 자꾸 나무 사이가 벌어져서
계속 수시로 보수 보강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경비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희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추억을 가지지 않았냐고 하실 겁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임차로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살아보시면 해답을 찾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투자 가치나 뭐나 그런 것보다 전원 생활 자체에서 너무 행복감을 느낀다. 나하고는 이 생활이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납니다. 천천히 매수하셔도 가격이 막 상승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임차로 거주를 하느냐? 땅이 내 것이라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은 결국 땅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땅의 가치가 낮은 곳을 굳이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전원 생활을 원하신다면 그냥 거주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소유가 아니라도 주거에 대한 비용으로 월세를 내셔도 되고, 투자자 관점에서 전세는 추천하지 않으나 그래도 본인의 로망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으니 그땐 전세로 구해보세요. 제가 밀양부동산 전원주택 매물을 보니 은근히 전월세 매물도 제법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